자, 눈을 한번 지그시 감아보세요. 매캐하면서도 어딘가 구수한 연탄가스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는 낡은 자전거의 찌그덕거리는 페달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간 뒤 조금씩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던 1960년대와 70년대 그 사이 어디쯤의 대한민국입니다. 저기 멀리서 희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물결이 다가오는 게 보이시나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골목길을 가득 메운 채 쏟아져 나오는 저 아이들, 까만 교복에 모자를 삐딱하게 눌러 쓴 고등학생 형들부터 콧물을 훌쩍이며 가슴에 손수건을 매단 코흘리가의 국민 학생들까지, 그 시절의 아침 등굣길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전쟁터이자 활기 넘치는 거대한 장터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 학교라는 곳은 단순히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어낼 유일한 동아줄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집안일과 동생 돌보기에서 해방되어 친구들과 맘껏 뛰놀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였죠. 먼저 저기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모여있는 국민학교 교실 문을 살짝 열어볼까요? 드르륵 소리를 내며 잘 열리지도 않는 낡은 미닫이 문을 열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가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마룻바닥 냄새와 아이들이 뿜어내는 땀 냄새, 그리고 난로 위에 올려둔 양철 도시락에서 풍겨 나오는 김치, 볶는 냄새가 뒤섞인 그 묘한 공기 말이죠. 교실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책상은 모자라고 아이들은 넘쳐납니다. 한 반에 60명은 기본이고 많게는 70명, 80명까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책상 하나에 2명이 앉는 건 당연하고, 덩치 큰 녀석들이 앉은 자리는 짝꿍이랑 엉덩이가 반쯤 걸쳐져서 수업 시간 내내 옥신각신 땅 따먹기 전쟁을 벌입니다. 책상 한가운데에 칼이나 크레파스로 굵직하게 넘어오지 마 라고 금을 그어놓고, 짝꿍의 지우개가 조금이라도 그 선을 넘으면 가차없이 뺏어가던 그 시절의 치열한 영토 분쟁 기억하시나요? 선생님의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뒷자리 아이들은 목을 거북이처럼 쭉 빼고 있고, 앞자리 아이들은 분필 가루를 뽀얗게 뒤집어 쓰면서도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고도 소란스러운 교실에 갑자기 긴장감이 감돕니다. 선생님이 출석부 대신 얇고 긴 대나무 회초리를 탁탁 치며 교탁 앞에 섰기 때문이죠. 자, 모두 책상 위에 손 올려. 호랑이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이들은 반사적으로 고사리 같은 두 손을 책상 위에 착 하고 올립니다. 바로 아침 위생 검사 시간입니다. 손톱은 깎았는지 손등에 때가 끼지는 않았는지 검사하는 이 시간이면 교실 안에는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만 가득 찹니다. 어젯밤에 등잔불 밑에서 손톱 깎는 걸 깜빡한 아이는 슬그머니 손가락을 오므려 감춰보지만 매의 눈을 가진 선생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너 나와. 이 짧은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들리던 그때, 그 순간 불려나간 아이의 엉덩이로 회초리가 날아들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교실 뒷문이 쾅 하고 열리며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아이의 얼굴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고, 등에는 자기 몸집만한 보자기가 들려 있었는데요.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아이는 학교에서 10리나 떨어진 산 아랫마을에 사는 덕수였습니다. 얼굴은 찬바람에 터서 붉은 사과처럼 달아올라 있고, 코 밑에는 말라붙은 하얀 자국이 선명했죠. 선생님은 회초리를 든 채 덕수를 빤히 바라보다가 이내 픽 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와 앉아라. 그 시절 시골 학교나 변두리 학교에서는 시계가 귀해서 해의 높이를 보고 등교하거나 소을 먹이고 오느라 늦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기에 선생님들도 웬만하면 눈 감아주시곤 했습니다. 덕수가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자마자 교실 한가운데에 놓인 검은 무소의 난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난로는 겨울철 교실의 심장이자 아이들의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당번아이가 조개탄이나 톱밥을 양동이에 가득 담아와 난로 뚜껑을 열고 붓는 순간 화르륵 하고 불꽃이 솟구치며 교실의 냉기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난로의 진짜 용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1교시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이들은 가방에서 네모난 양철 도시락을 꺼내 난로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밑에 깐 도시락은 누룽지가 되다 못해 새까맣게 타버리기 일쑤고, 맨 위에 올려둔 도시락은 점심시간이 되어도 미지근한 밥알이 씹히곤 했으니 이것도 다 눈치 싸움이자 순번 정하기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교실 안은 순식간에 시큼하면서도 구수한 냄새로 가득 찹니다. 난로 열기에 데워진 묵은지 냄새, 멸치 볶음 냄새, 그리고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얹어온 날에는 그 고소한 기름 냄새가 70명 아이들의 코를 자극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돌림 노래처럼 울려 퍼지게 만들었죠.
수업 시간 내내 아이들의 시선은 칠판이 아니라 난로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도시락 탑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 도시락이 타지는 않을까, 아니면 짝꿍이 내 도시락을 실수로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침만 꼴깍 삼키던 그 시간은 어쩌면 수학 공식보다 더 절실한 생존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타닥타닥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칠판에 글씨를 쓰던 선생님도 분필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가장 밑에 깔려있던 도시락 하나가 너무 과한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뚜껑이 펑 하고 튀어오르며 내용물이 난로 위로 쏟아져 버린 겁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쌀밥이 까만 조개탄 위에서 순식간에 재로 변해가고 있었고, 교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한 아이가 울상을 지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반에서 가장 가난해서 평소에도 점심을 자주 굶던 영철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생일날에만 싸울 수 있다는 귀한 쌀밥 도시락이 눈앞에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기막힌 순간, 영철이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반 아이들은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교실 앞문이 드르륵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양호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주전자와 쟁반을 들고 말이죠. 자, 다들 책상 치워라. 옥수수 빵 배급 왔다. 그 구세주 같은 한마디에 아이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떻게 변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양호 선생님이 내려놓은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옥수수 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빵에서 퍼져나오는 달큰하고 구수한 냄새는 교실 안에 배어있던 탄 냄새를 순식간에 덮어버렸죠. 지금의 부드러운 카스테라나 케이크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거친 옥수수 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쪄낸 탓에 식감은 투박했고, 입안에 넣으면 퍽퍽해서 목이 턱턱 막히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귀하던 그 시절 아이들에게 그 빵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케이크이자 줄인 배를 채워주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빵을 나눠주기 시작하자 교실 안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빵을 받아드는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꿀꺽 침 넘기는 소리만 들려왔죠. 가장 먼저 빵을 받아든 반장이 망설임 없이 자기 빵을 반으로 뚝 잘라 울고 있던 영철이의 책상 위에 툭 하고 던져줍니다. 야, 먹어. 그 무심한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짝꿍도 뒷자리에 앉은 친구도 약속이나 한 듯 자기 빵을 조금씩 떼어 영철이의 빈 도시락통에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금세 영철이의 도시락통은 친구들이 나눠준 옥수수 빵 조각들로 수북하게 쌓여 탑을 이루었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영철이가 빵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자 그제야 교실 안에는 와하하 하고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자, 이제 시계를 조금 더 빨리 돌려 오후 5시 해질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학교 아이들이 검정 고무신을 끌며 집으로 돌아간 텅 빈 거리에는 이제 묵직한 가방을 든 까까머리 중학생과 고등학생 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흑백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검은색 교복 상의 목까지 꽉 잠근 단추, 그리고 그 위로 하얗게 빛나는 플라스틱 칼라 옆구리에는 수학의 정석이나 성문 종합 영어 같은 두꺼운 참고서를 낀 채 마치 세상의 고뇌를 다 짊어진 표정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 시절 입시 전쟁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살벌했습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시험을 쳐서 들어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른바 명문중학교와 명문고등학교 배지를 가슴에 달기 위해 아이들은 코피를 쏟아가며 밤새워 공부했고, 학교가 끝나도 집으로 곧장 가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이나 독서실로 향하는 발걸음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무리가 있습니다.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가방을 한쪽 어깨에 대충 걸친 채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는 몇몇 고등학생들 말이죠. 이들이 향하는 곳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어느 허름한 제과점 앞입니다. 딸랑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달콤한 단팥빵 냄새와 함께 당시 유행하던 팝송이 흘러나옵니다. 가게 안쪽 구석진 자리인 소위 명당 자리에는 이미 단발머리를 한 여학생 서너 명이 앉아 우유와 빵을 앞에 두고 키득거리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짐짓 점잖은 척 헛기침을 하며 그 맞은편 테이블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곳은 그 시절 청춘들의 유일한 해방구이자 가슴 떨리는 미팅 장소였던 빵집입니다. 교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쪽지를 꺼내 여학생 테이블로 슬쩍 전달하려는 찰나 뮤직박스 안에 앉아있던 DJ 형이 느끼한 목소리로 멘트를 날립니다.
자, 저쪽 테이블에 멋쟁이 신사분께서 신청하신 곡 비지스의 홀리데이 나갑니다. 음악이 흐르고 묘한 기류가 흐르며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던 바로 그 낭만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과점 입구 쪽에서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떴다, 학주 떴다. 순식간에 제과점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아한 팝송은 비명으로 바뀌었고 학생들은 먹다만 빵을 입에 문 채 뒷문으로 쥐구멍을 찾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학생 주임 선생님, 일명 학주가 몽둥이를 들고 제과점 문을 박차고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뒷문으로 빠져나간 아이들은 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지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건 학주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팔뚝에 선도부 완장을 차고 가위를 찰칵거리고 있는 학교 선배들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가로막은 선도부 형들의 눈빛은 골목을 비추는 희미한 보안등 불빛보다 더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그 형들의 팔뚝에 채워진 노란색 완장은 마치 암행어사의 마파에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했죠.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길에서 아이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지만 선도부 형은 말 한마디 없이 주머니에서 차가운 쇠붙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칠흑 같은 무소의 가위였습니다. 당시 학생들에게 머리카락 길이는 곧 인격이자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귀를 덮어서는 안 되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아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두발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선도부 형은 떨고 있는 남학생의 귀 옆으로 다가와 차가운 가위날을 들이댔습니다. 서걱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정성스레 길러온 옆머리가 무참히 잘려 나갔습니다. 미용실에서 다듬는 것처럼 예쁘게 잘라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치 쥐가 파먹은 것처럼 듬성듬성하고 흉하게 잘린 머리카락이 시멘트 바닥 위로 힘없이 툭툭 떨어져 내렸죠. 그것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반항심을 꺾어 놓는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잘린 머리를 감싸쥐고 울상을 짓는 친구를 뒤로 한 채 거리는 어느덧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가로등이라야 띄엄띄엄 서 있는 전봇대에 매달린 백열정우 하나가 고작이었던 시절이라 골목길은 발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삶의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메밀묵 사려 찹쌀떡하는 구슬프면서도 길게 늘어지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야간 자율 학습이나 독서실 공부를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허기진 배를 유혹하는 소리였죠. 학생들은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하염없이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온 도시의 공기를 찢어밟길 듯한 날카롭고 거대한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윙하는 굉음은 사람들의 고막을 때리고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바로 야간 통행 금지를 알리는 자정의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밤 12시가 되면 모든 시민의 발이 묶이는 통제의 나라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좀비 떼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미친 듯이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차도로 뛰어들어 아우성을 쳤고 셔터를 내리는 상인들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다급했습니다. 만약 이 사이렌이 끝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골목 어귀마다 호루라기를 입에 문 방범대원들과 경찰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통행금지 위반자로 잡히면 닭장차라고 불리는 철창 달린 경찰차에 실려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으니까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대문을 향해 달리던 한 고등학생이 막 골목 모퉁이를 돌려는 찰나였습니다. 삐리릭 하는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눈앞에 시커먼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와 학생의 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거기서 경찰관의 굵은 소나귀에 잡힌 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 멀리 대문 틈으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비치던 그 그림자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신발을 챙겨 신을 새도 없으셨나 봅니다. 버선발로 흙바닥을 뛰어나온 어머니는 경찰관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하셨죠. 아이고, 순경 선생님, 우리 애가 나쁜 짓을 하러 다닌 게 아닙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그만 시간을 깜빡해서 그런 거니 한 번만 봐주이소. 예. 어머니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거친 손은 경찰관의 제복 소매를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같던 경찰관도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과 학생의 겁에 질린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며 잡고 있던 멱살을 놔주었습니다. 스르르 놓아주었습니다. 이번만 봐주는 거다. 학생, 얼른 들어가. 대문이 닫히고 마루에 올라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아들에게 어머니는 등짝을 퍽 소리나게 때리시면서도 부엌으로 달려가 녹그릇에 시원한 보리차 한 사발을 떠오셨습니다. 자, 이제 밤은 깊어 새벽으로 향합니다. 간신히 방으로 들어온 학생은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라디오에 전원을 켜는 순간 주황색 진공관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감미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의 시그널 음악입니다. 이 좁은 골방에서 라디오는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창문이었습니다. DJ 형이 읽어주는 사연 하나하나에 울고 웃으며 학생들은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짝사랑하는 여학생에게 보낼 엽서를 쓰다가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팝송 가사를 들리는 대로 한글로 받아 적느라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